정말 최소한의 공사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게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평수, 국민구조 30평형대 투베이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형태, 이런 평수의 아파트들이 현재 지어진 지 세월이 좀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의 아파트들 인테리어를 진행을 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진행이 예정 중이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것 같은 영상이에요. 이런 구조들은 되게 현관도 좁고 답답하고 거실이랑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은 되게 좁고 긴 형태의 주방이 돼 있어서 식탁 자리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은 특별한 구조 변경 없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드린 현장인데요. 현관부터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현관입니다. 30평형대 투베이 구조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답게 기존의 현관은 정말 좁은 현관이었고 거실이랑 뭔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번 현장에 고객님께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총 3인 가족이셨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유모차도 쉽게 넣었다가 쉽게 뺄 수 있고 짐들이 좀 보관될 수 있는 팬트리 공간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신발장도 더 확장을 시켜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신발장이 이쪽 왼쪽 벽면에 쭉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신발장 뒤에 있는 벽은 철거가 가능한 비내력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내력 벽을 저희가 철거를 진행을 하고 이쪽의 공간을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현관의 사이즈와 비슷하게 저희가 이쪽부터 이쪽까지 1300 정도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팬트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한 70cm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방 쪽으로 더 밀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방은 더 작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뒤에 있는 방은 발코니가 있었고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측은 기존에는 완전 거실과 구분이 안 되는 뻥 뚫린 공간이었는데요. 좌측에 기존에 있던 신발장을 이 우측으로 옮겨오면서 거실과 구분이 되는 벽처럼 만들어 드렸어요. 이 신발장의 깊이는 40cm 정도 확보를 했고 그 뒤에 가벽 10cm 해서 기존 현관에서부터 이 우측 벽은 50cm 정도 되는 공간을 이 거실 쪽으로 밀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측 공간도 당연히 좁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거실도 확장을 통해서 이 좁아진 만큼 베란다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는 별도의 중문을 설치를 하지는 않았고요.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우측에 이 거실이 바로 보이는 거를 조금 원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야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벽을 세워 드렸고요. 단순히 벽만 세우면 좀 답답할 수 있기에 이 우측에 작은 유리를 세우고 인터폰도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공간을 조금 더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지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거실 공간은 아까 제가 현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0cm 신발장을 놓고 10cm 벽이 이렇게 쓰면서 이 공간이 기존 현관에서부터 한 50cm 정도는 밀려 들어왔어요. 근데 밀려 들어오면 이거 소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시중에 파는 소파의 사이즈들이 보통 한 3m 조금 넘는 제품들도 있고요. 좀 슬림한 제품들은 뭐 한 2000 후반 정도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 공간은 이쪽 벽에서부터 이쪽 벽까지 총 3400이 조금 넘는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도 놓고 캣타워도 놓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좁혀져 온 공간만큼 저희가 베란다도 확장을 진행을 해 드렸는데요. 이 좁은 현관을 조금 넓히고자 이 거실의 확장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진행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번 현장은 저희가 실측을 왔을 때 저런 산들의 뷰를 좀 살리자라고 좀 이런 디자인적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그냥 일반적인 이중창이 아닌 저희가 시스템 창호를 설치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이 시스템 창호는 가장 큰 장점이 분개되는 프레임이 일반 이중창보다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측 창은 고정창이고 좌측 창은 이제 이동이 되는
있는 창인데 보통 이중창과는 다르게 창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밖이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고 이런 붕괴되는 라인이 없어서 이 밖의 전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샤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 창호의 장점을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이중창은 이 문을 열고 또 문을 하나를 더 열어야지만 외부가 보여요. 근데 이 시스템 창은 단창처럼 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창문만 열어도 바로 외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확장하시는 분들은 이 좌우의 날개벽이 비내력벽은 다 철거가 가능한데 내력벽은 철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력벽에 가구를 보통 많이 수납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현장은 이 수납장을 거울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쫙 들어오는 거실로 딱 입장을 했을 때 이 시스템 창호를 비춰서 나오는 이 풍경들이 이 거울로 나오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잡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장하실 때 이렇게 거울 도어를 활용을 하면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재미있는 집이 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또 가장 큰 이유는 에어컨을 따로 놓게 되면 그 공간도 사실 없어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천정의 시스템으로 매립을 해드렸고 이 매립하는 동시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공간이 조금 더 아늑하고 넓어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은 TV가 걸리는 벽인데요. 저희 에드윈에서 반매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TV 사이즈보다 다 10mm씩 줄여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TV가 있는 벽면도 전부 다 알판 작업을 해서 필름으로 이렇게 쭉 다 마감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이 필름을 사용하면 1200마다 이 매지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매지 라인도 어떻게 보면 되게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려드리고자 TV벽 앞면에 보이는 이 면들도 전부 다 저희가 스텝도어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 스텝도어로 시공한 또 이유가 이 매지의 알판들이 끊어지는 모양들을 여기서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있는 라인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이 굉장히 좁고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좁고 긴 주방은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 뭐 식세기도 없었고 정수기도 없었고 여러 가전제품들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기술이 또 발전을 하면서 식세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오븐, 에어프라이기 등등 정말 많은 소가전들이 생겼는데요. 기존에 있던 주방의 레이아웃 그대로는 이 많은 가전들을 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었어요. 이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냐면 한쪽에는 하부장, 상부장을 구성을 쭉 해드리면서 수납 공간이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 드렸고 이 반대편에는 저희가 요즘에 나오는 키치핏 냉장고를 설치를 하면서 이 공간의 면을 딱 일자로 맞춰 드렸어요. 근데 이 냉장고는 지금 현재 냉장, 냉동할 수 있게 컨버터블 제품 2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는 공간은 요즘에 집에 하나쯤은 다 있는 홈바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는 공간도 저희가 실용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영상에서 보이시는 지금 이 복도 공간은 저희가 최소 폭인 1100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공간을 1100으로 만든 이유는 이쪽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랍에서 물건을 꺼낼 때 이 1100보다 좁아지면 좀 불편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도의 공간은 저희가 싱크대 650, 1100, 700을 통해서 이 복도의 공간을 조금 알차게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투베이 구조에서는 식탁 자리도 정말 애매한데 4인 식탁 자리도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는 하부장, 상부장을 배치를 했는데 상부장을 이렇게 배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정말 수납 공간도 훨씬 많이 뽑아 드렸고 이쪽에 인덕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넓은 작업대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식세기 공간까지 정말 알차게 공간을 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수납 공간도 확보를 해드렸는데 여기 또 하나 큰 게 이런 소가전들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밥솥, 전자레인지 뭐 많은 건 에어프라이기까지도 있는데 이 튀어나온 냉장고 뒤쪽에는 이렇게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도 이 거실에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레이아웃을 잡으면서 완성도를 조금 더 훨씬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기존의 주방 발코니 공간인데요. 원래 세탁기가 들어가 있던 공간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옷이라는 걸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세탁물을 꺼내서
해서 다시 주방으로 가지고 나간다? 이거 정말 불편한 동선이고 힘든 동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기 공간을 없애고 주방 공간을 확장을 시켜드리면서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테이블을 배치를 해서 확장된 주방의 느낌으로 냄새가 나는 에어프라이기 같은 것들을 이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주방에 아주 되게 재밌는 걸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보통 싱크대 밑에 간접 조명 정말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 요리를 하다가 내가 안 켰는데 이거 키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스위치를 찾으러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불편한 동선도 좀 없애고 손에 뭐가 묻은 상태로 스위치를 만지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헤펠레 제품에 센서로 이렇게 켜지는 제품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센서가 하나 달려 있어서 그냥 손동작 하나로 뭔가 페이드 인으로 조명이 켜지고, 이렇게 손동작 하나로 꺼질 수 있는 조금 더 실용적인 상부장 간접 조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저희가 또 어떻게 구성을 해드렸냐면요, 투베이 구축 아파트들은 붙박이장을 보통 이쪽에 많이 설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그 주방에서 말씀드린 주방 발코니는 기존에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 공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세탁물이 주방 베란다에 있다? 그럼 내가 세탁기를 할 때마다 주방을 지나가야 되고 빨래를 꺼내올 때마다 주방을 지나가야 되는데 동선도 길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냐면, 아까 주방은 확장을 하면서 안방 화장실에서부터 안방 발코니 있는 부분까지 오수관을 다시 끌어드렸고요. 그리고 수도 배관까지 전부 다 끌어드렸어요. 그래서 세탁기 워시타워를 이쪽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보통 안방 붙박이장에 옷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탁기에 세탁을 하고 이쪽 창문을 열어서 세탁물을 이 안쪽으로 바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공간 구성할 때 정말 꿀팁인데, 이번 현장에 고객님께서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옷도 수납을 하고 외출을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붙박이장만으로는 사실 수납 공간이 부족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현장에서 제안을 드렸었냐면, 기존에 쓰시던 침대는 이쪽에 배치를 하고 이 붙박이장 사이에 간단한 하부장 몇 개를 사서 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 같은 공간이지만 이 침대가 있고 하부장이 있고 키 큰 장이 있으면 뭔가 공간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이 하부장에는 이 서랍장을 활용을 해서 내가 자주 쓰는 뭐 속옷이나 양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납장은 제가 최근에 이케아 가보니까 이케아에서 파는 하부장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좀 완성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부장을 놓으면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 큰 장, 하부장, 침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은 그냥 깔끔하게 전부 다 600에 600짜리 타일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세면대는 누오보의 세면대를 설치를 했고 더존테크 제품의 수전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당연히 졸리컷 넣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거실 화장실인데요, 이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스텝도어로 만들어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스텝도어의 장점은 문을 열었을 때 이 안의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의 도어들은 이 문틀이 밀리는 쪽에 이 바깥쪽 안쪽으로 문이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도어는 스텝도어로 해서 이 히든도어처럼 문을 앞으로 끄집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반경이 좁은 집에서는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기에 앉아 있을 때도 뭔가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여유 있게 이 공간까지 열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어가 열리는 반경이 화장실 쪽에서 거실 쪽으로 밀려나면서 이 화장실의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고, 여기도 요즘에 뭐 많이 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변기 세면대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수전들은 다 전부 더존테크의 무광 니켈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윈 화장실답게 SMC 천정에 간접 조명 꼭 넣어드렸고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30평형대 투베이 현장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30평형대 투베이 구조답게 좁고 여기가 현관인지 거실인지 구분이 안 가던 이런 현관도 간단하게 신발장 위치 진짜 옮기고 가벽을 살짝 세움으로써 이 공간에 대한 큰 변화를 주었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분배기를 이동을 한다던가 뭔가 큰 공사에 없이 기존에 있던 주방의 레이아웃을 조금 살짝 바꾸면서 훨씬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주방 발코니도 세탁실로 사용이 됐으면 되게 불필요한 동선도 생기고 낭비될 수 있었던 공간도 안방 발코니로 옮기면서 저희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바꿔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희 에드윈은 정말 최소한의 공사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게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음 영상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들을 더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에드윈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